오늘도 돌아온 NLP콕입니다. 또 오늘도 돌아온 꼬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술 면접 컨텐츠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부트 스트래핑과 같은 기술은 머신러닝 모델에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확인하고 방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머신러닝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을 잘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해서 언신 데이터까지 잘 해내는 것이 일반화 성능이라고 얘기했었고, 언신 데이터에서 잘 해내면 일반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글로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은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기술입니다. 모델이 잘 일반화되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델이 독립적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 파트로 나누는데 그것을 폴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식을 하냐면 K폴드라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데이터를 K개의 섭셋으로 나눕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벡터를 떠있을 때 K가 3이라고 한다면 띡띡 나눠가지고 지금 3개의 데이터셋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한 개씩, 3개에 대해서 한 개씩 돌아가면서 테스트 셋으로 쓰고 나머지 2개를 트레이닝 셋으로 써가지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테스트 셋이 3가지 있으니까 3번 반복될 수가 있겠죠. 3번 반복돼가지고 각 서브셋에 대해서 한 번씩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 평가를 뭐 에버리징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애그리게이션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 과정을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지금 K가 5입니다. 5개의 폴드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데이터가 100개였을 때 K가 5라면 폴드 사이즈는 2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드스는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를 폴드 사이즈만큼 잘라가지고 이제 담는 것이죠. 담은 다음에 그 폴드 중에 한 개를 번갈아 K가 5라고 했을 때 5번 반복하게 되고, 그 중에 폴드 중에 한 개를 테스트 셋으로 삼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셋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어떤 특정 모델이 학습되고 테스트 셋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민이죠. 에버리징 해서 종합적인 부분 집합들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다양한 서브셋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오버피팅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특정 데이터 셋에 대해서 섭셋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트레이닝 셋으로 확인할 때 트레이닝 셋보다 테스트 셋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죠? 트레이닝 셋만 훨씬 더 잘하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잘 안 되게 되면은 오버피팅인 것을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델이 다양한 섭셋에 대해서 테스트 되게 함으로써 더욱 잘 일반화된 모델 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그냥 단순히 8대 2로 스플릿 해가지고 테스트나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연히 걔에 대해서만 잘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걔에 대해서만 언더피팅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뭔가 편향된 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를 그죠? 여러 가지 섭셋에 대해서 함으로써 좀 더 잘 일반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든 폴드에 대해서 모델 성능이 저하되면은 또 언더피팅의 징후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부트스트래핑입니다. 부트스트래핑은 뭐냐면 데이터에 중복을 허용해서, 우리 수학 시간 옛날에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중복을 허용하는 샘플링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중복을 허용하는 리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여러 샘플을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중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모델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샘플링된 데이터셋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얘를 또 여러 가지 나왔던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모델의 뭔가 변동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이 코드인데요. 부트스트랩을 지금 1000이라고 했을 때 1000번 얘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1000번 샘플링을 하게 되고 이 사이즈를 정해놓고 리플레이스먼트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을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뭐 베리언스를 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얼마나 모델이 로버스트한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은 훈련 세트의 변화가 모델의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줌으로써 오버피팅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모델의 스테빌리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샘플링 됐는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얼만큼 모델이 뭔가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샘플에서 모델의 성능이 크게 변동하면 오버피팅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래핑된 샘플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저하된다면 언더피팅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조금 이거는 무시해 주세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부트스트래핑과 같은 기술은 머신러닝 모델에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확인하고 방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부트스트래핑은 머신러닝 모델에서 과적합과 과소적합을 진단하고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를 여러 폴더로 나누고 모델을 이러한 폴더에서 테스트함으로써 모델의 새로운 데이터에 얼마나 잘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모델이 과적합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은 리플레이스먼트로 리샘플링을 통해서 모델의 안정성과 성능 변동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성능 변동을 관찰함으로써 오버피팅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언더피팅을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정확하고 로버스트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은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CNN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컨볼루션 신경망을 구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CNN의 주요 레이어는 무엇이며 이미지 처리에 어떻게 기여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어떤 주제를 다룰지를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그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 하면서 또 다뤄볼 수 있고 하는 내용이니까 댓글 필요하신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관부.